그러면 이제 이 원죄를 제가 오늘 하나하나 다 밝히는 거예요. 오케이, 슈레더 그랬구나. 메르켈 그랬구나. 자, 요새 텔레비를 보다 보면 이렇게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탐보이시하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 초로의 여성이 나옵니다. 저 여성이 이름도 멋있어요.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언. 그래서 저 여성이 EU 사무총장으로 나옵니다. EU 커미셔너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저 여성이 2018년 당시 독일 국방장관입니다. 독일 여성입니다. 독일 정치인이에요. 저 여성이 그 말하자면 그 노르트 스트림 2번에 대해서 기자가 그 안보와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이 노르트 스트림 2까지 가서 독일이 너무 그 저게 심해지면 그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이 심해지면 이게 안보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답을 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전혀 안보 위험 없어요. 독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노르트 스트림 2는 안보와 관계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나토가 노르트 스트림 2와 같은 것으로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중국도 다뤄야 되고요. 사이버 해킹도 다뤄야 합니다. 또 중동의 IS도 다뤄야 합니다. 이렇게 다룰 일이 꽉 차 있는데 무슨 노르트 스트림 2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안 된다 뭐 한가하게 그런 얘기 합니까? 얼마나 악랄한 소리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세상 바뀌었다고 러시아 규탄합니다. 러시아 규탄합니다. 불과 4년 전에 저런 개소리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 멀쩡하게 생긴 약간 탐보이시한 아주머니께서 여성분께서 텔레비에 나오면 일단 휴지를 놓고서 구토를 하십시오. 저는 구역질이 나요. 저 여자 얼굴만 볼 때마다. 부모가 낳아준 얼굴을 그렇게 망치고 이상하게 사냐 인생을. 이 무렵에 2018년, 2019년 이 무렵에 노르트 스트림 2나 이 독일의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의 급증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많이 그걸 막으려고 했던 인물은 트럼프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2018년 7월 예를 들어서 브뤼셀에서 그 나토랑 유럽 주요 멤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를 겸한 회의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독일이 노르트 스트림 2를 추진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It's very, very sad that Germany made a deal with Russia for a big amount of gas.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첫 문장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지키기 위해 나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나토에 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 국가가 그중에서도 러시아를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국가인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를 엄청 의존하고 러시아에 엄청나게 돈을 퍼준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독일 전 총리 슈레더는 러시아 가스회사의 임원이 돼 있죠 지금.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노르트 스트림 2가 완공이 되면 독일은 에너지의 60에서 70%를 러시아에 의존하게 됩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포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정확한 말이에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문제의 제기, 문제를 냄새를 맡고 건드린 것들은 다 대부분 다 옳아요. 어디서 뻑 하고 이게 비현실적이 된 거냐면 가스와 석유를 엄청나게 증산을 해서 가격을 폭락시키고 그럼으로써 러시아와 이란과 좀 이상한 좀 그 아랍 뭐 나라들의 산유국들의 군기를 잡고 특히 러시아와 이란의 군기를 잡고 그리고 중국은 관세로 때리면 군기를 잡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그림인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뭐냐면 가스회사나 석유회사가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급 과잉이 일어났고 그래서 가격은 떨어져서 좋은데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갑자기 경제 호황이 돼가지고 소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중국산 소비재의 미국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각국의 중국 소비재의 수입이 급증해서 중국이 오히려 더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못 건드린 거죠. 문제는 제대로 식별을 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의 강약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트럼프를 제대로 평가를 해줄 수가 있죠. 문제는 제대로 식별해요. 지금 정확히 식별한 거 아니에요.
저거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벌어진 일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반응형 전략그룹은 원흉은 저건 러시아다. 중국은 쟤들은 속이 비어있다. 내부적으로 체제도 문제도 많고 바깥에 에너지 의존에 식량 의존에 기술 의존에 자본 의존에 시장 의존한다. 그러니까 중국을 손을 보려면 먼저 러시아부터 손을 확실히 봐놔야 된다. 아마 아침 좀 우리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발 빼는 척하니까 이놈들 쳐들어왔네. 이번에 작살낸다. 이거거든요. 아주 냉혹한 게임이에요. 이거. 러시아부터 작살납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이 페인트 모션을 취했냐면요. 우리 언론이 보도를 안 했지만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2021년 말에 흑해로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스포러스 해협까지 통과했어요. 흑해 쪽으로. 미국의 최신의 구축함 알레이버크급이 2척인가? 그랬다가 2021년 말인가 2022년 초에 바로 발을 빼버려요. 이유는 뭐냐면 나토 회원들 중에 뭐 독일이나 터키 같은 데가 조금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그거 계속 오데사 인근에 머물러 있었으면 러시아가 못 치고 내려와요. 발을 뺐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영국 같은 데로 불러들여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계속 훈련시키고 군사훈련시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러시아 어떻게 보면 이거 러시아 침공 유도 아니야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아주 냉혹한 게임이죠. 아주 냉혹한 게임이죠. 그래서 러시아 아무튼 뭐 그랬든지 안 그랬든지 러시아 침공이 일어나고 나니까 지금 바이든이 뭐니 지금 저 우르슬라 뭐 아까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나서 가지고 그 러시아 나쁜 놈들이에요 하는데 그것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4년 전까지 무슨 말이에요 러시아랑 좀 그 가스 잘 들어오면 되죠 이러고 떠들던 것들이 그 우르슬라 아까 떠드는 거 보세요. 약 바짝바짝 올리면서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빨갱이가 있남요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노르트 스트림 하나 더 까는 거 같고 그렇게 그 호들갑이세요. 아니 중동의 ISIS도 우리가 손봐야 되고 중국도 손봐야 되고 그리고 사이버 공격도 손봐야죠. 아니 그런데 무슨 한가하게 노르트 스트림 2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르슬라가 불과 4년 전에. 그래놓고 지금 4년 후에는 바로 입만 뻥끗하면 러시아 나쁜 놈들이에요. 쳐부셔야 돼 이러고 있어. 참나. 나도 안철수가 훨씬 양반이라고. 안철수 나서가지고 빨갱이 잡읍시다 이러고 다니지는 않잖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빨갱이가 천장에 깔려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지. 우르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러면서 안철수는 차라리 그 아주 점잖게 일관성이 있어요. 차라리 나아. 아까 메르켈은 문재인보다 훨씬 못하게 문재인은 메르켈보다 낫고 그래서 저는 아주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메르켈이나 그리고 문재인이 뭐 5번 결혼할 생각 없잖아.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켈이나 슈레더 뭐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슈레더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일처 종사하고 있고 그리고 메르켈이나 슈레더보다 훨씬 덜 간첩스럽고 우린 참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는 우르슬라보다 훨씬 더 일관성이 있고 훨씬 더 고급지고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2018년 7월 달에 브뤼셀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의 용장이 누구냐? 지금 나토 사무총장입니다. 가끔 왜 이렇게 좀 말라서 이렇게 여러 날씨 나와가지고 그때 언제야? 2월 달 전쟁 직전에 1월 달쯤에 그런 말 했죠. 블링켄이랑 같이 워싱턴에서 둘이 딱 같이 하면서 나토 그거 얘기하면서 2월 달인가 1월 달에 전쟁 직전인가 직후인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말거나 그건 주권국가 우크라이나의 결정사안입니다. 그냥 푸틴 뺨을 갈긴 거지. 그래서 야, 저 아저씨 대단하네 그랬는데 흑역사가 많습니다. 불과 4년 전에 브뤼셀의 이 자리 트럼프 바로 맞은편에 앉아서 밥 먹었어요. 이 사람이 그 전에 노르웨이 전 수상이거든. 국가 수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열이 높은 거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아저씨 이런 말을 합니다. 나토에는 29개 나라나 있어요. 입장이 다 갖출 수가 없죠. 다양한 입장과 관점이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 노르트 스트림 2가 논다 그래서 좀 뭐 내부적으로 좀 시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단결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냅니다. 냉전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러고 트럼프를 딱 야단을 쳐요. 이 자리에서. 자, 그러니까 불과 4년 전에 그래 그렇게 많이 단결해서 컨트롤 해갖고 이 전쟁 불러들였나? 그때 아각거리고 독일을 그때 완전히 저기 LNG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했으면 이 전쟁 안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조단 피터슨 그 저기 어디야 그 캐나다의 그 니체 철학 많이 하고 요새는 이제 대학을 이제 안 하죠. 조단 피터슨 같은 얘기를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조단 피터슨은 지금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 전쟁의 주범이 글로벌리스트와 그 무슨 저기 뭐야 그 뭐 에너지 석유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그 기후 종말론자들, 청정 에너지 종말론 주장자들 이런 자들이 불러일으킨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 푸틴 저건 나쁜 놈이어 갖고 절대로 안 불러나갔기 때문에 중간에 갈려 갖고 우크라 사람들하고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튀어가지고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만 죽어나간다 이 얘기예요 지금. 조단 피터슨은. 근데 그 앞부분에 글로벌리스트 좌파 기후 종말론자에 대한 조단 피터슨의 그 뭐라 그럴까 분노 공격이 너무 세가지고 이것만 듣다 보면 마치 조단 피터슨이 푸틴이랑 똑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 듣고 조단 피터슨마저도 우리 푸틴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가짜 유튜버 가짜 평론가들도 있어. 천만에. 당신들보다 내 영어 좀 더 잘 듣거든. 조단 피터슨 거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씩 열흘만 최근 몇 달 거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조단 피터슨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전쟁의 근본 원인이 슈레더죠. 근본 원인이 메르켈이죠. 근본 원인이 우르슬라죠. 그 멜로니 이탈리아 그 수상이 지금 비판하는 그 글로벌리스트 좌파와 그 핵심에 들어있는 글로벌리스트 금융 카르텔이 근본 원인이죠. 걔들이 러시아 키워주고 저짓거리 한 거지. 그래서 푸틴이 간이 부어갖고 지금 자기가 십자군 성전 벌리겠다고 하는 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푸틴 간을 붓게 만든 인간들은 누구냐? 슈레더, 메르켈, 우르슬라, 글로벌리스트 금융자본가들이라고.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는 저랑 조단 피터슨이 다 똑같아. 조단 피터슨은 거기에 맞춰서 비판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 전쟁이 난 건데 저 흉악한 놈 간붙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푸틴을 옹호하질 않아요. 전쟁이 났는데 저놈이 워낙 흉악해서 뒤로 안 물러난다. 그럼 중간에 맷돌에 갈려서 나가는 건 누구냐? 곤죽으로. 우크라 국민들하고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게 조단 피터슨의 말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푸틴을 옹호하는 말이냐고. 참 그러니까 푸틴 옹호해 보려고 별 개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뭐 러시아 간첩 같은데 FSB에서 용돈 받나? 장학금 받나? 누구 얘기하는지 잘 새겨 들으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메르켈은 이제 트럼프가 저렇게 2018년 7월 달에 그냥 그 자리에서 브뤼셀에서 쏴붙이니까 메르켈이 저 여자가 또 한마디 하죠. 고급 간첩 같은 여자가. 2018년 7월에 수상일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소련의 지배를 받던 동독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독일이 통일된 자유로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자유 덕분에 우리는 미국에 대한 독립적 정책과 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개소리죠.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독일어입니다. Ich möchte aus gegebenem Anlass hinzufügen, dass ich erlebt habe, auch selber, dass ein Teil Deutschlands von der Sowjetunion kontrolliert wurde. Und ich bin sehr froh, dass wir heute in Freiheit vereint sind als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ass wir deshalb auch sagen können, dass wir unsere eigenständige Politik machen können und eigenständige Entscheidungen fällen können. Und das ist sehr gut, gerade für die Menschen, die neuen. 참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이걸 잘 버텨나가고 있다는 게 이게 천하 난세인데 지금 독일이요.
독일이 지금 작살 났습니다. 독일이 70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률 10% 넘어 나갔고요. 그래서 너무 에너지 코스트가 뛰니까 우리 돈으로 약 300조 원에 해당하는 경제 보호 자금, 그러니까 이코노믹 쉴드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에너지 그걸로 준다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또 올라가요. 이미 10%인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 독일은 지금 무슨 문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LNG 하역장을 하나도 안 만들어놨어. 그리고 석탄 발전소 지들이 다 해체했어. 원자력 발전소도 다 문 닫아 걸었어. 꼴랑 이제 2개 남은 거예요. 그런데 LNG 시설은 없어. 어떻게 하겠다고? LNG를 수입을 못 하는데. 그럼 독일이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야 내가 웃돈 5배 줄게. 1년 만에 LNG 하역장 만들어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쟤들 또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 독일 회사가 얼마나 일을 철저하고 잘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잘 생각해보고 해야죠. 독일이요. 납기 안 지키기로 전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방산 무기뿐만이 아닙니다. 쟤들 자기 나라에서 짓는 공장도 하세어린 애들이에요. G스템이 영어로 시스템이거든요. 난 독일 사람들 G스템이라 그러면 속으로 웃어. 모든 것은 다 시스템으로 잘 챙겨서 해야죠. 그러니까 독일 애들은 시간 충분히 주고 혼자서 많이 고민하게 만들면 뭐 희한한 거 잘 만들어. 그런데 납기 지켜가지고 후다닥 하는 거 그건 영광이에요. 지금 독일은 살려면 LNG 터미널을 한 3-4개를 빨리 지어야 돼요.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독일이 올해 지금 독일이 경제 성장이 작게 보면은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3%, 비관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8% 간다는 거거든요, 올해. 저는 그런 상황이 2-3년 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유명한 화학회사 있잖아요. 바스프가 한 4만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회사라는 게 전기 많이 써야 되고 또 비료 같은 거는 LNG 자체, 그러니까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그 원료거든요. 뭐 이렇게 그 질소 뽑아내고 할 때. 그 메탄이 그 질소, 탄소, 수소의 화합물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수소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그게. 그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정신없는 거죠. 독일이. 그래서 바스프가 지금 정리하고 축소를 하고 공장 가동을 축소한다 그러는데 그 유럽 최대의 석유회사, 화학회사인데 유명하죠. 바스프, BASF. 그러니까 우리는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도 많이 없고 환율은 달러에 대해서만 처지고 아주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지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미 석유 가격은 $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석유 가격은 스팟 시장 서부 텍사스 중진류 석유 $70 이하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석유가스의 에너지 수급 조정 체제가 끝나면 이게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져 가요. 우리 이제 무역 흑자도 그 덕분에 무역 적자도 8월 달에 우리가 뭐 30억 달러 땐가 적자잖아요. 적자폭이 한 4분의 1로 확 줄었죠. 3분의 1로. 아마 올해 안에 다시 흑자 회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월별 계산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엄청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살벌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세요. 아까 푸틴 떠드는 거 보세요. 제일 처음에 떠든 게 푸틴이 저거부터 떠들죠. 그러니까 진실, 정의, 자유, 그러면서 그 신앙 뭐 이런 걸 이제 떠들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위해서 싸우는 거고 이건 성전이다. 그걸 먼저 떠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역사 전복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미국과 유럽은 뭐 인류와 세계를 망치고 착취한 주범이다. 예, 그 다음에는 뭐 황당한 소리 계속 그렇게 풀어가는 거죠. 한국이 식민지라 그러고. 그럼 이게 도덕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보수주의를 내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보수주의 내건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앞에 떠든 것만 보면 마치 굉장히 신앙심 깊은 목사님이 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악마는 도덕을 내세워서 유혹합니다. 때로는 좌파 도덕, 때로는 보수 도덕입니다.
푸틴은 보수 도덕을 내세운 거고요. 메르켈이나 이런 자들은 좌파 도덕, 글로벌리스트 도덕을 내세운 거죠. 인간은 자유로워야 돼. 성도 바꿀 수 있어야지. 아니 어린애들 말이야. 걔도 어렸을 때부터 남자애로 태어났지만 영혼은 여자인 경우가 있어. 걔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그래서 걔들 자살해. 청소년 때. 걔들이 10살, 12살 때 그 사춘기 막 들어갈 무렵에 자기들이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약을 먹고 그리고 다 성징이 자라기 전에 수술을 받도록 해주면 얼마나 영원히 자유로운 인간이 되겠어. 좌파 도덕에 그게 지옥의 불개들이죠. 지옥의 불개들에서 나오는 불길은 도덕의 형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도덕적 보수주의인데 반러 성향이 있는 데는 믿을만 해요. 특히 폴란드가 그렇습니다. 예, 이 맨 왼쪽에 그거죠. 저거죠. 그 깃발. 그 다음에는 스웨덴이 그래요. 스웨덴이 집권은 아닌데 최다 득표를 했어요. 저기가 스웨덴이 이제 극우라고 보통 1980년, 그러니까 40년 전에 극우 맞아요. 40년 전에 저 정당이, 그러니까 사회민주당,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백인이 아닌 이민자들은 다 쫓아내라 이런 거 주장하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바뀌었다고, 온건하게. 40년 전에 저 빨갱이였는데, 백모가. 막스 레닌주의자였는데. (40년) 동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게 반러의 성향이 러시아랑 전쟁 그만하세요. 이런 말 안 한다고. 이탈리아 아까 보셨잖아. 멜로니. 저런 연설을 하는 사람이 러시아랑 푸틴이랑 전쟁하면 안 됩니다. 끝내세요. 이런 말 안 하죠. 나토 지지고요. 반러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도덕적 보수주의자들이 보수 우파들이 드디어 유럽 각국에 다 튀어나왔고 이 각국에 튀어나온 자들이 전부 그 푸틴이나 러시아랑 다 옛날에 인기가 잘 되던 사람들이니까 이제부터 유럽은 친러로 가는 겁니다. 저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만들어낸 저 전쟁이 바로 끝납니다. 이런 개소리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거는 전쟁 전 얘기고 전쟁 터졌으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냥. 프랑스 르팽 전쟁 전에 친러 성향이 있었죠. 여러분 도덕적 보수주의 코드를 같이 하니까. 지금 아니에요. 도덕적 보수주의와 반러 성향 굵직굵직하거나 힘이 좋은 나라 4개 꼽으면은 저는 폴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프랑스는 이제 집권이 아니라 그래서 괄호 속에 넣었어요. 이제 야당이죠. 도덕적 보수주의는 아닌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반러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보수 공화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PC 좌파스럽더라도 핀란드 같은데 PC 좌파스러운 나라거든. 나토까지 가입하는 판에 얼마나 넘어오겠어요? 왕창 넘어와. 두 번째 저 깃발이 에스토니아예요. 저는 에스토니아 정치 지평은 잘 모르겠는데 저기도 아마 굉장히 보수 공화일 거예요. 당연히 반러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죠. 그 발틱 3국은 다 그렇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번째 깃발이 라트비아. 왼쪽에서 네 번째 깃발이 리투아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가 뭐 중도 우파 정도 성향일 거예요. 그런데 저기가 이제 굉장히 강한 보수 공화 성향을 띠게 될 거예요. 앞으로. 저기가 야권이 아주 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 야권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슬로바키아 앞으로 정치 많이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푸틴 같이 도덕을 파는데 이게 친러거나 회색인 나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빅토르 오반 같은 자인데 이 자가 이제 그 헝가리요. 이 자가 이제 골 아픈 게 이게 정권을 오래 잡다 보니까 이게 뒷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샹하이 푸동대학 분교를 만들라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입만 뻥긋하면 우리 헝가리는 기독교의 최전선으로서 빛나는 전통 도덕을 갖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항상 압제 동양에서부터 오는 저 압제랑 싸웠습니다. 우리 헝가리의 전통 도덕과 우리 헝가리의 근본 정신을 무시하고 깔보는 저 EU 것들 이러면서 입에 개거품 물면서 표를 긁어 모으는 인간인데 중국이랑은 뒷거리에 있었던 게 확실한 것 같고 푸동대학 분교까지 갔으니까
아, 중국이랑 뒷거리에 있는데 러시아랑 못했겠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좀 빼요. 저는 헝가리는 좀 골 아픈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자체는 멀쩡한데 이 상당히 강력한 도덕파리 친더 야당이 아주 그 들고 일어난 데가 있어요. 요새 체코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가 그렇습니다. 아주 골 때립니다. 저기 두 개가 지금. 그런데 결국 이겨낼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망해서 자빠지고 러시아가 저지른 일이 다 폭로가 되는데 저기 친더 도덕파리 친더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만약에 보면 결국은 그 유럽은 크게 보면은 글로벌리스트 좌파 이제 망한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그 글로벌리스트 좌파, 유럽의 글로벌리스트 좌파를 이끌어온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슈레더나 메르켈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슐츠가 이제 유럽판에서 완전히 이상한 자들 이렇게 돼서 깔아앉고 마르콩도 이상한 자들 해서 깔아앉거든요. 아까 그 멜로니 그쪽이요. 마르콩 쪽하고 엄청 투닥거리고 싸워요. 그 멜로니가 이제 집권을 하니까 그 프랑스의 무슨 교육장관인가 뭐 보건장관인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탈리아는 멜로니 쪽은 그 유럽의 근본 가치에 대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의 자유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저 전쟁 터지고 있는데 이탈리아 보고 너 낙태 자유 인정해라.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게 지금 마르콘 정부예요.